자, 여기 보시죠. 자, 항상 여러분들 이제 결산 문제가 다행히 세 문제라서 다행이지 이게 좀 나중에 세무이급 올라가 지금 5문제가 나와요. 15점에 결산 쪽은 반드시 대비하셔야 될 게 나중에 잘 나오는 부분 없이 골고루 잘 나와요.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 배웠던 소모품, 성급비용, 선수수익 핵심은 처음 처리했던 게 12월 31일자 결론되게 만드는 분계를 하는 거 결산일 날. 그럼 소모품은 구입이 먼저고 기말이 나중입니다. 그럼 여기. 자, 소모품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했다.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 그럼 소모품 구입할 때는 우리가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회사가 소모품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12월 31일에 미사용이니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것만큼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줬어. 맞죠? 근데 구입할 때 비용을 얼마 처리했는지는 안 줬으니까 우리가 12월 31일자 결론, 즉 소모품 자산은 90만 원이라는 건 줬잖아요. 그럼 줬으니까 구입 시 비용 처리했다면 자산으로 처리 안 했겠네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소모품 구입할 때 자산 처리 안 했는데 12월 31일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재무상태표에는 90만 원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처리 안 했던 거에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90만 원 되려면 일단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90만 원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늘려야 되니까 요거 분계로 따지면 여기 미리 해놨는데 예, 여기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늘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모품 계속 치시면 소모품이 걸리니까 혹시라도 소모품비 입력하시려면 소모까지만 치세요. 아마 소모품 계속 치시면 소모품 계속 걸릴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일단 요 차변에 소모품 90만 원 늘리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는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아까 했었지만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전액 썼다 처리한 거예요. 전액 썼다 처리한 게 먼저죠. 근데 안 쓴 것만큼은 비용 취소해야지. 그렇죠? 그럼 비용의 취소는 대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대변으로 취소가 된 거예요. 90만 원이. 아셨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주말에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기말이 많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많이 풀어보시는 게 답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하고 5번, 6번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은 대놓고 잘 나오니까 결산해. 알죠? 성급비용 미수수익이 제일 많이 나왔어, 시험에서. 자, 보죠. 자,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 요거. 자, 4월 1일에 3억 원을 1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줬는데 우리가 이제 2025년 12월 31일 날 돈 3억 빌려준 지 9개월이 지났죠. 그럼 9개월치 이자를 받을 회사가 됐다라고 주주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9개월치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라고 대변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3억에다가 12% 곱하면 이게 1년치 이자, 12개월치 이자. 그럼 나누기 12 하신 다음에 곱하기 9하면 아마 9개월치 이자가 2,7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2,700만 원어치가 발생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자가 들어오는 건 내년도 3월 말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9개월치는 아직 받지 못한 이자니까 미수 이자 수익 줄여서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입니다. 그죠? 수익 아니에요. 미수 수익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아직 못 받은 이자가 9개월 지는 거니까 미수 수익이란 자산을 늘려야 되겠지. 그죠? 차변에 미수 수익 2,700만 원. 근데 문제에서는 거래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미수 수익 아직 못 받은 이자 수익이 누구한테 있냐? 여기 걸어라는 거죠. 원래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안 걸어도 되는데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해야죠 뭐. 그죠? 원래 안 거는 겁니다.
오늘 했던 네 가지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은 거래처 안 걸어요. 근데 걸으라고 했으니까 네, 걸 수밖에. 네, 그래서 분기에는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 2,700만 원, 차변에 미수 수익이 평택투가 하나 돼 있다. 이렇게.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여기 동그라미 선급비용 쪽이에요. 자, 선급비용 선수 수익은 네, 그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까지 머리 아프니까. 자, 보죠. 자, 2025년 10월 1일에 1년분 임차료를 전액 선급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분 임차료 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니까 3개월 동안은 건물을 빌려 썼어요. 그렇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3개월치 임차료 비용은 인식을 해야 돼. 손익계산서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1년치 임차료 낸 날로부터 3개월만 지났으니까 나머지 9개월은 아직까지 먼저 낸 임차료가 맞아요. 맞죠? 그러면 9개월치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올라가야 되는 9개월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회사가 2025년 10월 1일에 1년분 임차료를 내면서 전에 선급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여기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다 처리했죠. 1년치 낸 날. 근데 올해 연도 말에 재무상태표에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9개월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럼 12개월에서 9개월이 되니까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은 3개월을 까야 돼요. 맞죠? 그럼 선급비용 자산을 까는 건 대변에 3개월 이렇게 적어서 일단 3개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3개월치 임차료가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잖아요. 회사가 1년분 임차료 내면서 선급비용은 자산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한 게 아닙니다. 거꾸로 임차료라는 비용 처리는 안 한 거예요. 임차료라는 비용 처리 안 했는데 12월 31일에 3개월치 임차료 비용 인식돼야 되니까 임차료라는 비용이 처리 안 된 거에서 3개월치 비용 인식되려면 임차료를 3개월 늘리는 분기해야 돼요. 그렇죠? 임차료를 늘리는 건 차변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3개월 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럼 3개월이니까 여기 1200, 1년분이니까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일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 3개월이니까 300만 원 바로 나오지. 여기다가 300만 원 마지막에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떼어도 되겠죠? 이렇게 분개? 요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반면에 이제 동그라미 6번. 잘 보세요. 동그라미 5번하고 동그라미 6번이 다른 문제예요. 성급비용 문제지만. 자, 동그라미 6번 같은 경우 여기. 회사가 2025년 4월 1일에 1년분 화재보험료니까 보험료가 비용이잖아요. 1년치 비용을 먼저 냈대. 먼저 냈으니까 비용을 먼저 내서 선급비용 문제네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회사가 핵심 요거예요. 1년분 보험료 다 내면서 2025년 4월 5일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12개월을 처리했대요. 맞죠? 전부 다? 근데 2025년 4월 1일로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는 1년치 보험료 낸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나요. 그럼 1년치 보험료 낸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나니까 9개월치는 제때 낸 보험료가 맞아요. 제때 낸 보험료가 맞다라는 건 25년도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는 9개월치가 인식돼야 돼요. 맞죠? 반대로 아직 3개월치, 2026년도 3개월치는 먼저 낸 보험료니까 선급비용이란 자산이 3개월 인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오케이? 예. 근데 문제는 회사가 아예 처음부터 25년 4월 1일에 1년분을 내면서 다 12개월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죠? 비용 처리 12개월 했는데 12월 31일자에 손익계산서에 비용 9개월만 인식이 돼야 돼. 그죠? 되셨어요? 아니, 여기 12개월 다 비용 처리했다며, 여러분들. 근데 올해 연도에 비용 9개월만 돼야지. 9개월만 지났으니까. 그럼 12개월 다 처리한 거에서
9개월만 우리가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니까 12개월에서 9개월이 되려면 보험료라는 비용은 3개월이 감소해야 돼요. 감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3개월 인식돼야 되는데 회사가 1년치 보험료 내면서 선급비용 처리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선급비용은 자산이에요. 비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일 나. 선급비용은 자산 처리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기말에 3개월 인식이 돼야 돼. 그럼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3개월 늘려야지. 여기 3개월. 그럼 3개월은 계산하시면 3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치. 그렇죠? 여기에 3 곱하면 여기에 3개월이 75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럼 차변에 선급비용 75만 원, 보험료 75만 원 대변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머리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알죠? 머릿속으로 그냥 하시면 아마 머리 돌아버릴 거예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4페이지 11번. 자, 볼게요. 11번. 자, 50페이지고. 자, 단기 차입금. 내가 25년 7월 1일 날 2억을 대한은행한테 빌렸죠? 빌리고 이자는 언제 나가냐면 1년 지난 요 6월 31일 날 이자가 아마 1,200만 원이 나갈 거예요. 돈으로는. 다만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고 투자자한테 정보 전달해야 되잖아요. 돈 2억 빌린 날로부터 아마 6개월이 지날 거예요. 돈을 빌린 날이 2025년 7월 1일이고 12월 31일까지 돈 빌린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잖아요. 그럼 경과했으니까 6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자 비용의 발생은 비용의 발생 차변 계산하면 2억 곱하기 6% 그러면 여기까지가 1년치 12개월치 나누기 12 하면 한 달치 다시 곱하기 6 하면 6개월치 이렇게 계산하시면 차변에 6개월치 이자 비용 6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는. 근데 실제로 이자가 나가는 날은 요때 나가잖아요. 요때 1년치 이자 요때 나가요, 여러분들. 그죠? 이자 나가는 날. 나가는 날이고. 그러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6개월치 이자 아직 안 나가잖아요. 그럼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6개월치가 있어요. 근데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부채. 예, 있어요라는 건 증가니까 6개월치 미지급 비용이랑 부채 600만 원 대변 인식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6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6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게 답입니다요. 넘어가도 되겠죠, 이렇게? 예. 자, 이제 마지막 12번. 자, 보면은 우리 회사가 임대를 해줘요. 근데 2025년 4월 1일에 1년분 임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임대료가 수익인데 다 받았으니까 먼저 받은 임대료, 선수 수익 문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다 받았는데 전액 임대료 수익 처리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분 임대료 다 받은 4월 1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9개월이 경과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지금 경과했다라는 건 9개월이. 그럼 9개월 동안은 건물을 임대해 준 거잖아요. 그럼 9개월 동안은 제때 받은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그럼 제때 받은 임대료가 9개월이니까 임대료 수익 9개월이 인식이 돼야 이 분계 끊는 게 이게 결론이다라는 결론. 9개월치의 임대료가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 2025년도에. 그죠? 그럼 거꾸로. 올해 연도 1년치 임대료 받은 날로부터 9개월만 지났으니까 나머지 3개월은 2026년도 3개월치 먼저 받은 임대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월치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재무상태표로 가야 돼, 12월 31일에. 이게 결론이 이건 변하지 않아요. 맞죠? 이게 결론, 이 분계 끊는 게 아니라 이 결론. 근데 회사가
4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받으면 4월 1일에 요때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12개월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는 9개월만 손익계산서에 임대료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12개월로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4월 1일 날. 그렇죠? 그럼 9개월의 수익만 인식하려면 임대료라는 수익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내려야 되니까 3개월치의 임대료를 까야 돼요. 그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까는 건 감소니까 차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기 3개월, 3개월. 그죠? 그러니까 선수 수익, 성급비용 이쪽은 처음에 했던 게 훨씬 중요해. 뭐로 처리했냐? 그걸 12월 31일자에 해당 결론되게 만드는 분계. 그러면 우리가 1년분 임대료 다 받은 4월 1일에 전부 수익 처리했다라는 건 먼저 받았음에도 선수 수익이랑 부채 처리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12월 31일에 먼저 받은 수익, 즉 임대료는 3개월치가 2025년 12월 30일에 재무상태표 올라가야 돼요. 인식이 돼야 되는데 회사가 아무런 회계 처리를 4월 1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 연도 말에 선수 수익을 3개월치 늘리는 분계해야 되네. 늘리는 분계. 그럼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대변. 늘리는 건 그대로 대변 3개월. 그러면 이제 3개월치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20만 원이 1년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인데 3개월이면 30만 원. 여기다 30만 마지막에 적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선급 비용 이쪽 어렵잖아요. 어려우시면 제가 그 숙제 유인물 있죠. 숙제 유인물에 꽤 많아요. 어디 갔니? 숙제 유인물에 선수 수익 문제가 꽤 많아요. 어디 있냐? 21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21페이지. 21페이지 유형 6. 손익의 이연과 발생 있죠. 요게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문제예요. 그죠? 2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냐? 24페이지까지 있어요. 다 12월 31일자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좀 한번 많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해답 보고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고 시간 나실 때 아마 이제 회사 때문에 좀 힘드시니까 혹시라도 문제 푸시고 알죠? 어려운 챕터 있잖아요. 제가 어려운 챕터는 꼭 많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얘는 많이 없어요. 소모품 문제는 20페이지에 있네. 많이 있네, 근데? 소모품 문제도 네, 20페이지에 26번부터 31번까지 있어요. 알죠? 어려운 쪽 문제가 이거 좀 풀어보세요, 한번. 네.